네, 목요일 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지금만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을 모두 다 줄여내고 보합권까지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어제장에도 강한 양봉을 뒤로 하고 오늘 코스닥 하방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 이 시가 보합까지 올려 세우면서 힘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오늘 흔들림이 더 크긴 합니다만 역시 저점 대비 코스피 시장도 1.28%까지 하락폭을 줄이면서 2310선 위로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주주의 세계 오늘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코로나 재확산,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봉쇄에 대한 이런 여파가 우리 시장까지 미쳤는데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려 세웠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나서고 있어요. 예. 코로나 재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 어떻게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는지는 지금 모두 알고 있는 거 사실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사실 아시아는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까지 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이제 발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미국 시장이나 그리고 유럽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부분이 금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자연스럽게 끼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코로나라는 이슈가 지금 3월 달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3월 달에는 이제 갑자기 나왔던 이슈인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이슈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당시와는 조금 또 다른 게 각국의 그 제약사들이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백신 그래서 치료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나올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나올 거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 끼치는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 텀이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제한적인 악재로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로 특히나 또 아시아 증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이제 코로나 확산이 좀 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긴 하나 지금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에 대거 올라와 있거든요. 뭐 제일약품도 그렇고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오늘 이런 진단키트 시즌, EDGC, 수젠텍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종목들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자리는 이런 실적적인 측면이나 코로나 재확산의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자리인가요?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의 위치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증시의 위치가 사실은 코로나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닌 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거는 다들 또 아실 거고요.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이슈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선도 지금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네. 여전히 좀 아직은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 자체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보니까 플러스까지 반전이 됐어요. 한 8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는 전반적으로 싼 기업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악재들이 지금 10월 말 그리고 11월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좀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11월까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네. 아직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종목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그 섹터별로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그 언택트주라고 불렸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키트라든지 뭐 알코올 관련된 손세정제 관련된 거라든지 내지는 뭐 그 알서포트 같은 뭐 이런 류의 종목이라든지 네. 원격 진료 종목들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자 관점에서. 예, 네.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시세의 연속성 자체가 좀 확신이 좀 떨어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규 접근하기는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진단키트 치료제도 거기에 포함인가요? 아니요. 치료제와 백신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치료제와 백신을 하겠다라고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진짜가 뭔지는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쪽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셀트리온 그룹에 좀 관심이 많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제넥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한번 관련돼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제넥신도 마찬가지인데 한 2달, 3달 동안 또 조정을 줬어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치료제나 백신은 향후에 나올 이슈다 보니까 네.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잘 속간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일단 분류를 해서 진단키트, 원격 진료, 뭐 재택근무, 교육 쪽에서는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 좀 예.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보고 예. 치료제와 백신 쪽에서는 글쎄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오늘 이제 뭐 제일약품 진원생명과 뭐 강하게 튀어 올라오긴 하지만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넥신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뭐 이러한 포부를 좀 밝힌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좀 특이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들도 맞아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누구나 아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인데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이 전일까지 이틀 동안 좀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 반등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꺼져가던 코스닥을 들어 올려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실은 오늘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거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은 자명한데 여기서 지금 이틀 동안 끌어올린 애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나 뭐 시젠, HLB, 뭐 기타 뭐 제넥신, 휴젤 이러한 종목들을 당기면서 지수를 지금 플러스까지 반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의 지수에 차지하고 있는 그 시가총액에 대한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지수를 일정 수준은 좀 반등을 네. 시키는 요인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과 관련된 이슈도 향후에 좀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 그 항체 치료제 있잖아요. 네. 임상 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슈도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기업 다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점수를 주자면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역시 관심 지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체크를 해주셨고요. 우리 언택트의 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어제 이미 선 반영을 한 것인지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 다음 달에도 카카오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들을 좀 보자 바닥을 잡았다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뭐 동의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나 매도 사이드에서 어느 쪽이냐라고 골랐을 때는 저는 이제 매수 사이드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네. 다만 한두 달 정도는 좀 횡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수를 하자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이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큰 대시세가 났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 한 2달 정도 좀 쉬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해야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 기업들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보탬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사업 구성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러한 한두 달 정도 눌렸을 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가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나중을 위해선 네. 좋은 흐름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저점 매수지만 일단 한 달 동안 박스권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하자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고 종목 안에서는 진단 키트를 비롯한 종목들은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 오히려 치료제단에서는 셀트리온과 좀 관심을 가져보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한 달에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매수 타점을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도 실적이 나왔지만 LG이노텍 또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네. 오늘 개별주 안에서는 진우스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을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예. 일단 지금 각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네. 좀 되고 얼마 전에 이제 기아차도 굉장히 뭐 긍정적인 또 실적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나 중형주 단위나 가리지 않고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의 이제 스몰캡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 시즌, 어닝 시즌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타이밍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각 기업별로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에 대한 반영도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면 금일 뭐 지누스 네. 같은 기업도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매트리스 업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소비 업종에 속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이제 주가들을 보다가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이제 한세실업이라는 주식도 상당히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소비주들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기아차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서 사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동차는 또 워낙에 좋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각 기업들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실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종목들은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다들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투자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소비주들에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웃돌았고 다만 3분기는 좀 급감의 실적이 나왔지만 3분기를 좀 바닥으로 해서 4분기라든지 광군제에 대한 이런 이슈가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우상향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매수 관점도 유효합니까? 예, 매수 관점 유효할 것 같고요. 코리아나 보시잖아요. 제가 어제 그 네, 저희 말씀드렸어요. 그 세시 구조대에서 이제 코리아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큰 종목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작은 종목에서는 코리아나입니까? 뭐 그렇게 굳이 뭐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은 그것 말고도 좋은 회사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화장품 업체들은 이미 실적이 뭐 바닥을 보일 만큼 보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주가의 반영도는 어느 정도 이미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섹터고요. 사실 이제 화장품 업종들을 쭉 보시다 보면 향후에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는 한데 그 개선되는 폭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특정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부터는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될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11일 광군제 이슈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미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에서는 광군제 자체가 지금 작년보다 이미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넘어가는 현재 타이밍에서는 그리고 증시 자체가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충분히 우리가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사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시면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번 시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딱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라는 게 계절성을 또 무시는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신다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쪽에서도 한번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단기 매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살려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은 또 광군제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또 실적도 저점을 잡아가는 부분을 미뤄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10월 말에서 이제 11월 초에는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과 함께 또 체크를 해봤고요. LG이노텍도 실적이 나왔는데 어제 반영을 해서인지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 예. 아이폰도 신작이 나왔잖아요. 예, 좀 예. 4분기는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 매매 관점으로도 매력도 높습니까?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 그리고 또 당장의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닥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LG이노텍은 그렇습니다. 지금 LG이노텍을 포함해서요. IT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서 이제 연초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좀 강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섹터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LG이노텍에 기대를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시점에 반영될 것이냐 시점 측면에서 본다면 연말에서 연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당장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투자 매력도는 다소간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연말이나 연초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네요. 3분기 영업이 5,983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 현대모비스는 3%대 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 후에도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주춤할 때 현대차 그룹주들도 빠졌었는데 네. 기아차, 현대차는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올려세웠고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볼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왔을 때 현대차 안에서의 또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요. 네. 아, 지금 또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같이 예. 얘기해 보죠. 그렇죠. 참 즉흥적입니다. 지금 네.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도 이제 정의선 씨에 대한 회장. 네. 그러한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작용되는 섹터로 보셔야 될 것 실적이 같아요. 다 잘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글로비스야 워낙에 이제 한번 시세가 크게 났고요. 오히려 이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위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예전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사실 현대차를 꼽긴 했는데 기아차가 퍼포먼스가 더 좋긴 합니다. 네. 워낙에 호실적이 나와서 현대차, 기아차는 여전히 좀 좋게 봅니다. 여전히 좋게 보고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내가 좀 사볼까라고 했을 때는 가격대로는 예. 어느 정도 선이 매력적인가요? 어떤 종목 말씀하신 거죠? 현대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위아요? 쪽으로. 현대위아도요? 위아 뭐 아니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쪽으로. 왜냐하면 내가 산다면 이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를 한번 담아 보는데 이 가격이면 내가 들어가 보면 하겠다라는 정말 본인의 관점에서. 예. 현대위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위아. 뭐 나쁘지 않은데 그냥 지금 가격에 사도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예, 한 43,000원권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4,000원대 초반인데 기아차 관심 많으시잖아요. 기아차는 근데 조금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조금은 늘려주는 구간을 기다리고 싶기는 해요. 5만 원 밑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른 게 딱히 없습니다. 예, 현대차 같은 거 오른 게 딱히 없죠. 하지만 시장 상황 고려한다면 저는 16만 원 초반, 16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초반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더 탄력이 둔화되고 있기는 한데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겠다. 관련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도 제가 즉흥적으로 좀 여쭤봤어요. 네. 네, 이번에는 개별주 좀 살펴볼까요?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어요. 케어랩스 등 3사에 대한 미국 업체 이런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미국 빅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뭐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주로 많이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는 이 종목들이 오늘 강하고 뭐 그리고 오늘 또 창투사주에서도 또 급등주가 또 나오고 있죠.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는 관심주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아이비 상한가인 것 투자가 같은데. 움직일 때마다 박우신 대표님이 나오실 때가 좋아요. AS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AS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뭐 이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급등주가 제 이미지에 더 씌워지는 거는 네, 아주 아이비 바람직한 투자. 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상한가 아주아이비는 같나요? 상한가 같고요. 아까 말씀 저희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눌 때보다 좀 많이 또 올랐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얘는 크래프톤 이슈로 오른 것 같으시죠? 네. 그 이슈는 아니고요. 제가 애초에 그리고 원래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애초에 제가 주목하고 있던 이슈가 이제 나왔어요, 사실. 뭔가요? 코로나 그 치료제 관련된 회사의 지분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갔군요. 이 회사가 이제 지분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안고 있던 회사였는데 사실은 좀 보면서도 좀 의아한 게 이게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않았을 뿐이지 네. 좀 조사를 해봤으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슈들인데 지금 하나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또 두 단계 레벨업이 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는 들고 계신 부담스럽죠. 분들의 영역이죠. 이거를 뭐 신규로 지금 상한가인데 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갖고 거고요. 계신 분들은 적절히 좀 수익 실현을 해 나가셔도 돼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5일선 대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급등주는 3일선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평선으로 대응을 하자면 3일선인데 이걸 이제 다른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3일선과 굉장히 그 비슷한 궤적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일 상한가로 마감이 된다면 추후에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네. 이 라인을 이제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이제 들고 계신 분들 관점으로 이 종목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PSI 인터내셔널이 케어랩스 데일리 블록체인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이 인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은 그냥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나요? 예, 그쪽은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 같고요. 네. 워낙 기업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다소간에 좀 부실한 게 분명히 있어서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러한 트렌드, 가상화폐 종목들이라든지 창투자 종목들이라든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주 IB 투자가 정말 잘 갔으니까 또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픽도 꼽아볼까요? 그런 종목은 정말 아주 가끔 아주 아주 IB 투자 IB 같은 거는 투자죠. 아주 가끔 나오는 네. 거고요. 예.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 알루코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다소간에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단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최근 한 9월 달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많이 슬로우해졌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붕괴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야 되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에 감안한다면 알루코라는 종목의 기술적인 위치는 꽤나 매력적인 위치에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좀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이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알루미늄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회사 사명 그대로 알루미늄을 이제 그 자회사 주요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총괄해서 좀 다루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사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2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하우징 관련된 납품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는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상한가를 무려 4번이나 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파동 자체가 워낙 강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파동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얘기가 나왔던 이 배터리팩 하우징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도 아직 이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납품의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현실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2차 파동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현재의 위치 그리고 현재의 시황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그러한 위치와 그리고 가격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한 4,300원대 움직여주고 있어요.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들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금일은 1%, 2% 정도 이제 눌려주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눌림목 공략이 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5,200원, 9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대 라인이거든요. 5,200원 정도 한번 목표가 잡고 한번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그 박스를 그렸던 저점 라인이 한 3,800원대 되거든요. 그래서 3,8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관심까지 종목 픽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주주의 세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